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건축, 교통, 재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를 한 잔의 시원한 맥주와 치킨으로 날려버리자는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생생한 모습 전해드립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죄로 170여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전직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 의미 알아봅니다. 폭염이 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잠들기 쉽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건축과 교통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건데 이르면 오는 10월에 착공해 201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건립이 드디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환승센터 서쪽 진출도로와 개방형 구조의 광장을 만들어달라는 등의 대구시 요구를 신세계그룹이 모두 받아들이면서 사업안이 건축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벽면을 공공성의를 띠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동대구 환승센터라는 말을 쓰고 신세계백화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로써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대구시와 신세계 측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말 그대로 철도와 시외 시내버스, 택시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한진, 동양, 금호, 그다음 중앙 이 4개의 고속버스 터미널과 그리고 시외버스 정류장은 2개, 동부, 남부가 되겠습니다. 신세계가 사업비를 투자해 전국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함께 짓기로 하면서 유통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신세계는 쇼핑과 문화와 놀이시설이 어우러진 최고의 백화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과 한방 스파랜드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출 예정입니다. 오는 2016년 말 완공 예정인 동대구 환승센터가 유통, 관광,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지역경제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38년 전 박정희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170여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났던 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 이후 대구에서 처음 내려진 판결입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5년 당시 대구시 공무원이었던 김찬업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느닷없이 대공분실에 붙잡혀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김일성에 비유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170여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잃었고 38년 동안 죄인의 딱지를 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선언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재심을 청구한 끝에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죄인이 돼가지고 일생을 망쳐버린 일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안 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독재 정권과 그릇된 판단을 한 사법당국의 희생양이었다며 김 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좀 늦게 판결이 났지만은 그러나 40년간 고통을 받았던 한 분의 인권을 구제해줬다는 의미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뒤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재심 청구 소송이어서 이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가 바다에 세운 누각이죠. 영일대가 지역 명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국내 최초로 만든 해상 누각 영일대. 해안에서 80여 미터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위치해 탁 트인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경관 조명까지 설치돼
밤낮 없이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백사장에서만 바다를 보다가 바다 한복판에 있는 이런 데서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바다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참 뻥 뚫리고 좋아요.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지만 경관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포항 고유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 담겨 있지 않고 전통 누각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도리어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다른 지역을 좀 따라하려는 것 같은 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콘크리트 교각 위에 올려서 또 80m나 되는 교각 위에 올려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전통 누각 양식을 잘 활용한 게 맞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목조와 기와로 된 해상 누각이 강한 태풍이나 바다 습기에 어떻게 견뎌낼지도 의문입니다. 추진 과정에서도 위치가 바뀌고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비 7억 원으로 시작됐지만 두 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32억 원까지 정액됐습니다. 해안에 지으려다 해상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누각 건립에는 6억 원이 들었지만 진출입 콘크리트 구조물에만 26억 원이 투입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됐습니다. 수차례 설계 변경과 또 설계 잘못된 설계,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바다의 전망을 더 저해시키는 그런 흉물로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형적인 정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영일대 앞 해안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이 구간의 교통 흐름을 막았습니다. 포항시는 국내 최초의 해상 누각으로 투자 가치가 충분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사업이며 파고와 강풍 등을 설계에 반영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대 해수장에 랜드마크가 지금 된다고 지금 현재 시민들은 자부하고 있고, 야간에는 굉장히 지금 LED 조명이 지금 현재 포스코 야경과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같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 전시 행정인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 재단에 법률 자문료를 내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공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병삼 약식 전담 판사는 홍 총장 사건이 약식 재판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공판을 통해 범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홍 총장은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 자문료 4억 4천여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지난달 말 약식 기소됐습니다. 대구 경북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덥겠고 다음 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뜨거운 볕을 피하려 나무 그늘 아래 앉은 시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시원한 물로 체온을 낮춰보지만 더위가 가시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구와 경산,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구미, 안동 등 14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 대구가 35.8도까지 치솟았고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80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구는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고 휴일인 일요일에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초부터 북한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구와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 주변 시설물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 계속 유지가 되겠고 또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다 보니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주말에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주민과 수성구의회 동물원 이전 특인 등 300여 명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미 20년 전 결정된 동물원 이전을 두고 대구시가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수성구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은 당초 수성구 삼덕동 일대로 옮기기로 했지만 민자 유치를 실패하자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이전지 재검토를 해 대구 달성군 합인면과 다사읍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 몸을 병들게 하듯이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재배하는 수박에서 신종 병해충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하를 목전에 둔 수박밭입니다. 가까이 살펴보니 껍질이 갈라지고 심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5,900여 제곱미터에 수박 모종 3,000개를 심었는데 수확할 게 거의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 수박 한 20년 했는데 요런 명은 처음이래요. 사람은 지금 말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포기를 해버렸지요. 아주. 수박 과일 썩은병입니다. 지난 2010년 처음 발견된 세균성 병으로 최근 영주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 전역에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병에 감염된 종자나 잔재물에 의해 1차 전염이 되고 접목 등의 작업 과정에서 2차 전염이 이루어집니다. 한 농가만 감염돼도 비바람을 타고 주변 농가로 쉽게 확산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박 과일 썩은 병은 세균성 병입니다. 이 세균성 병은 강한 비바람이 많이 몰아칠 때는 전염이 더 빨리 확산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신종 병해충 발생은 최근 기후변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 육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는 10월에 열릴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장인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대구를 찾아 총회 이동 경로인 동대구역을 둘러보고 KTX를 이용하는 참가자들의 편의 대책과 숙소, 행사장까지의 수송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또 지정 숙박시설의 편의시설도 살펴보고 통역 서비스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총회장인 엑스코와 야외 전시장, 등록센터가 들어설 패션센터도 둘러봤습니다. 경북농협은 오늘부터 21일까지 지역 본부에서 경북도 내 20여 개 농가와 생산자 단체, 지역 농협과 모구촌 등 농협 계열사가 참여하는 행복나눔 직거래 큰 장터를 열고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싸게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10여 개 시도 농협본부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책과 예방책을 모색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7년 동안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나선 22명의 구미시 산악인들이 오늘 저녁 출정식을 갖고 오는 24일부터 9박 10일 동안 아프리카 최고봉인 5,895m의 킬로만자로 등정에 나섭니다. 세계 최고봉 원정대는 구미시 시승격 40주년이 되는 오는 2018년까지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해인 지난해에는 유럽 최고봉인 5,642m의 엘브루즈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